두 번째 코너 시간이죠. 자본시장의 김필주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폭락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금리도 막 빅스텝으로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네. 물가도 치솟고 있고, 환율도 네. 급등하고 있고, 뭐 하나 경기 지표가 좋지가 않은데, 네. 뭐 당연히 주식시장도 안 좋죠. 예. 뭐 이런 과정에서 또 홀로핀 인동초 같이 급등한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네. 준비를 해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회사죠? 예,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 안 좋은 주식시장 상황에서도 그저께와 어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저께 5월 1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면서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5월 12일에 18%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이는 다이나믹 디자인의 안영규 사회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지면서 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이 테마를 탑승하면서 급등을 한 것입니다. 아니, 대선이 끝났는데도 또 정치 테마주가 예. 또 이게 오르기도 하나 이렇게? 네,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인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대선 전에는 왜 안 밝혀지고 지금 갑자기 다 끝난 마다 이게 대선 전에도 좀 네. 한 차례 수차례 급등이 아, 있었습니다. 근데 급등했는데. 이제 또 당선이 되고 이제 네. 그 대통령으로 정식 복귀를 하면서 네. 또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그리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거래 정지가 되지 거래 정지 됐었던 회사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8년에 3월 21일 날 감사의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됐고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26일부로 거래 재개가 해제됐는데요. 옛 사명으로 세화 IMC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세화 IMC의 창업주인 유희열 회장과 아들 유동환 부회장이 272억 원 규모의 배임 그리고 횡령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제 감사의견이 거절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우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이 최대 주주 그리고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면서 이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다소 해소하고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회사는 타이어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광주에서 상당히 오래된 향토 기업인데요. 주로 제작하는 것은 타이어 금형과 관련된 주요 자재들입니다. 이 타이어 금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 때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무에 이 타이어 표면에 다양한 이 무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무늬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출할 때 쓰는 금형입니다. 아. 이 금형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이 생산 공정에서 가류 공정에 아주 필요한 소모품인 거죠. 민무늬 타이어의 타이어 패턴 디자인이나 고객사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금형은 타이어의 성능과도 상당히 직결이 되고 이 상품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소모품이고요. 이 타이어 금형과 관련된 주요 자재, 특히 3D 신터링 사이프 등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프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형상과 제조 과정을 필수로 하는 이 3D 신터링 사이프의 자체 수급을 위해서 최신 기술이 접목된 이 금속 파우더 전용 산업용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타이어에 무늬를 찍는 뭐 네. 쉽게 그 사출 금융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이 회사는 경쟁사 대비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금호 타이어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이 분절 주형 제조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주형 제조법인 링타입 이 주형 제조법을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생산 시간도 단축하고 품질을 올리는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산업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 타이어 산업의 전문기관인 LMC에서 분석한 글로벌 타이어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규모는 판매 기준 약 126조 원으로 추산됐고요. 2027년에는 174조 원 규모로 연평균 4%의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어 금형 산업은 이 타이어 성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타이어 금형 산업도 같이 비례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타이어 금형 산업 또한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어 생산량과 타이어 금형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를 갖지만 최근에는 타이어의 갱신 속도도 빨라지고 타이어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수명 단축이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작년 매출도 궁금한데 작년엔 매출이 어땠나요? 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80%가 해외 타이어 제조업체한테 판매하는 매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금형 매출이 대부분인데요. 작년에는 5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타이어 제조 설비는 약 4천만 원.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사업에 또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 마스크 제작 등을 통해서 약 5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타이어 금융 부분 강화하기 위해서 NJ6 플러스 최근에 네. 업무 협약도 맺었고 네.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타이어 금형 부분이 이제 가장 매출이 높지만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하면서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G그룹 계열사의 CEO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이 경영 컨설팅 기업과 함께 타이어 금형 부문의 글로벌 리더 위상에 재탈환에 나섰는데요. As is to be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 타이어 몰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제조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단가, 즉 중국에서의 저단가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 경제,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탈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지분을 또 보유한 CS캠이라는 회사가 있죠? 예, 맞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 PBF 3D 프린팅 네. 개발했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이죠? 이 CS캠이 세계 최초의 PBF 3D 프린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 CS캠의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CS캠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세계 최초로 이 PBF 3D 프린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1m 크기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이 PBF란 거는 이제 분말의 소결 방식으로 얇게 펼쳐진 분말을 계속 적층하면서 이 3D 부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이런 3D 프린팅은 대부분 이제 금속 분야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최대 0.5m까지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이번 개발로 가로 1m 그리고 세로 0.5m까지 제조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개발된 셈입니다. 요즘에 이 제조업을 넘어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예, 그 다이나믹 디자인은 NFT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위해서 국내외 신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투자를 위해서 약 150억 원 규모를 출자해서 자회사인 이 다이나믹 벤처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을 투자하고 디지털 금융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 기타 채권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 등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 타이어 산업 외에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일환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 활용 금융 서비스 업체 네. 델리오랑도 또 업무 협약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델리오와의 MOU 체결 이후에 기존 이 타이어 몰드 사업을 외에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 델리오는 매출 규모 기준 국내 1위의 가상자산 활용 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랜딩, 예치, 덱스, NFT 등 이 디파이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올 3월 기준 예치 금액이 1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총 450만 명의 국내외 사용자를 보유하면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비브 스튜디오와 듀엘링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다이나믹 벤처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쪽 그리고 다양하게 NFT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쪽으로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프로덕션인 비브 스튜디오스에 같이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이 비브 스튜디오스는 메타버스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하이브의 소속인 이 방탄소년단 그리고 엔하이픈,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함께 오리지널 스토리와 뮤직비디오 등을 다수 실가명 콘텐츠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드웰링이라는 회사는 실내의 미세먼지와 공기질 관련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주요 사업 분야는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기, 공기청정 차량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IoT 기기와 AI로 제어하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죠? 예, 그 작년에 EV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이 세와 IMC를 인수하면서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주식 3,100만 주를 31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 지분율은 약 20%로 현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V 첨단 소재에 인수되는 체질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네. 급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네. EV 첨단 소재는 이 FPCB, 즉 연성연쇄회로 기판 기술을 활용해서 전기차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FPCB는 모든 이 전장 제품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뭐 센서 이런데 전기차 사업에 확장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사업으로 자체 주조 기술을 확보했고 또 생산량 80% 이상이 글로벌 매출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현지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EV 첨단 소재와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예, 이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사명을 바꾸고 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각종 자산을 매각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중인 토지 혹은 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부분 뭐 매각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썼고요. 또 중국의 천진 소재에 있는 공장이랑 건물도 매각을 하면서 한국 수출입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로 확보한 자금도 대부분 이 차입금 상환 그리고 운영 자금을 쓰면서 상당히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돈이 허튼 데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식수가 많았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자본 감자를 하기 위해 자본 잠식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감자를 동시에 했는데 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 자본 잠식은 이 기업의 결손금을 상당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무상 감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려 30대 1의 감자였습니다. 감자 방법은 액면가 500원의 이 김영식 보통주 3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 한 주로 바꾸는 30대 1 방식이었는데요. 물론 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면 자본금이 줄게 됩니다. 791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 결손금 또한 1,250억 원에서 485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축소하면서 재무가 상당히 탄탄해지는 이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